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세월호 참사 1주기 경건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주간 배달하겠습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오늘 첫 소식 경향신문 이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를 연상케 하는 이 이름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줄임말로 완사모인데, 완사모의 카페 자문임원단 회장인 이준일 씨를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준일 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온양교통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이완구 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의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다음 이틀 만인 어제 이준일 씨를 전격 체포해서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완구 총리,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인데 이 사람을 전격 구속했다. 이 사람이 회사 돈 34억을 횡령했다라는 건데 이 횡령한 돈이 이완구 총리 쪽으로 들어갔는지 현재로서는 뭐 뚜렷하게 규명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완구의 오른팔인 사람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구속했다. 이완구 총리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례 없고 전격적이고 다급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 나오지 않겠는가. 언론계는 이렇게 분석했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에 대한 그런 결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당일 내각을 통할하는 이완구 총리 대신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전국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이완구 총리의 손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회동은 오전까지도 예정이 없었습니다. 난 12시쯤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 회동 의사를 긴급히 전하면서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이병기 실장도 실은 지금 피의 대상으로 꼽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 나라 순방을 위해서 오후 2시 반에 출발하려던 비행기는 서울공항에서 멈춰 선 채 2시간가량 대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미리 잡아둔 광주 서울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시간을 뒤로 미룬 채 급히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회동 형식과 대상이 모두 이례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애초에 그 순방 출국 당일 전국 타개책을 논의할 대상으로 김무성 대표를 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통상 순방 기간 중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각을 통할할 총리에게 국정에 대한 당부를 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관가에서는 또 언론계에서는 이완구 총리에게 이쯤 되면은 알아서 거취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 12일 동안 이완구 총리 시간을 벌게 되긴 했지만 한겨레 오면을 보게 되면은 이완구 12일 벌었지만은 시한부 총리 관측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겨레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고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그래서 식물총리로까지 불리면서 위상이 추락한 마당에 제대로 내각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완구 총리는 당장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여서 수사 대상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완구 총리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텐데, 그러나 이완구 총리는 줄곧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두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사퇴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 실체적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사실상의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까지 보였는데요. 대정부 질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국정을 열심히 흔들림 없이 잘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 나라의 총리는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일을 보실 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한 채 흔들림 없이 업무를 담당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브리핑을 하면서 한 나라의 총리라고 언급한 이완구 총리의 이런 표현 여러 번 인용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총리, 한 나라의 총리. 그런 한 나라의 총리가 현강부회식으로 대통령 발언을 멋대로 해석하고 또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와중에도 직을 유지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어제 그 이완구 총리가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운운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외유 중에 국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챙겨야 책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깔때기를 대는 모습 참 여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한겨레 오면을 보면요. 알맹이 없는 발표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왜 긴급 회동을 열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이재호, 김용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터였고,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특검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중남미 순방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왜 긴급 회동을 열었나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모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저리 말씀하시는데 의총을 당장 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이죠. 총리 사퇴 여부를 논의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짜증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니까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무성 대표가 일정이 많아서 피곤해 보인 것일 뿐 회동 결과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일보 이면을 비롯해서 여러 조간신문들이 다룬 그런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진도 팽목항 방문을 했는데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졌다. 국민일보 기사는 이러하네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요. 뭐 저희만 알았습니까? 인터넷, 특히 SNS를 다루는 분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12시에 팽목항 방문한다, 이건 뭐 구문 중에 구문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광주공항, 광주공항에서 팽목항, 팽목항에서 광주공항, 광주공항에서 다시 서울.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오전에 버스에 탑승해서 청와대 춘추관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제 4시 반쯤에 콜롬비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뭐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은 굳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논란을 무릅쓰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또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완구 총리 사면 초과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완구의 오른팔 완사모 카페 회장이 회사 돈 34억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고 전해드렸죠.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경향신문이 오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새누리당 안에서도 논의가 없지 않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검찰 수사라. 일단 검찰은 뭐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봐주기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자, 게다가 또 지금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서는 현직 총리에 대한 수사 부담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12일에 그 말미를 주긴 했지만은 여간 김무성 대표와 긴급하게 회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그널은 결국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또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검찰의 수사가 상당한 강도를 예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이 2013년 충남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후보가 이완구 총리 아닙니까?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완구 후보 캠프 회계 책임자 등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3년 4월 이완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수사팀은 당시 회계 책임자 등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줬다는 2013년 4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겨레 7면 기사 주목됩니다. 2013년 당시 선거사무소에 붙은 대형 걸개, 큰 인물 큰 정치 이완구, 이런 문구가 적힌 걸개가 사무소를 한가득 덮었네요. 예. 자, 성완종이 안 왔다니 후보실 앞에서 수행원끼리도 만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겨레가 실었습니다. 이완구 전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완종이 안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중요 손님은 이완구가 후보실에서 독대했다. 드링크 상자,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운전기사는 덧붙입니다. 너무 흔해서. 예. 그렇죠. 무슨 뭐 개업식이나 이럴 때 보면은 드링크류 선물은 뭐 흔하지요. 예. 한편 지역 언론 매체 기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중요 일정이 있다면서 이완구 후보가 거절했다. 이완구가 성완종을 배웅하는 것을 보았다는 기자도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 7면 자신의 이제 운전기사, 전직 운전기사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성완종이 왔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독대 사실을 증언한 이 운전기사에게 이완구 총리 쪽에서 회유와 입단속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운전기사에 따르면은 이완구 총리의 의원실 비서관인 김모 씨가 바로 그제 새벽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2013년 4월 4일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 운전기사의 근황과 취업 여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운전기사는 김 비서관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나한테서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만난 사실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내 안부와 취업 걱정까지 해줬다라면서 당시 느꼈던 압박감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편 이완구 총리, 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동안 부패 의혹이 있는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모양이죠. 야당 의원 일부가 그래서 사퇴를 촉구하니까 이완구 총리는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고향 주민들도 총리를 버렸다라고 하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완구 총리의 충청도 비하 발언 논란도 벌어졌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유대훈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 곧바로 딱딱 얘기해야 하는데 충청도 말투가 이렇다 보니 보통 글쎄요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는데 글쎄요. 글쎄요라고 들릴 만한 발언이 있었나요? 목숨을 걸겠다. 이런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말로서 본인의 무죄를 강조했던 이완구 총리 아닌가요? 예. 꼬여가는 해명, 꼬여가는 이완구 이런 제목의 국민일보 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해명 릴레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4월 10일 성완종 전 회장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4월 14일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20개월간 23차례 만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4월 15일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났지만 속내를 이야기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튿날 4월 16일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또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는 것. 이게 많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성완종 전 회장의 국회 입성 후 단독으로 만난 것은 4번, 식사는 2번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글쎄요, 얼마나 자주 단독으로 만나야 또 식사를 같이 해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건가요? 자, 심각한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13년 4월 4일 성완종 전 회장과의 독대 여부와 관련해서 4월 15일 독대한 적이 없다. 4월 16일 그런데 수행비서가 이완구가 성완종과 독대했다라고 폭로를 하니까 바로 당일에 만난 기억이 없지만 현재 더 알아보고 있다라면서 슬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수와 후보 등록 주체와 관련한 그런 논란도 제기됐었죠. 4월 13일 내가 쓰는 스마트폰은 한 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월 14일에 저는 전화기가 2대인데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4월 15일 2013년 4월 4일 내가 직접 등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4월 16일에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이런 잦은 말 바꾸기 이걸 충청도 말투라고 둘러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이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구속수사 대상 아닌가요? 예.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잦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 우리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지난 10일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 일말의 근거도 없는 황당무계한 허위라면서 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비서실장이 된 다음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성완종 전 회장과 만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말을 바꿨습니다. 중앙일보가 성완종 전 회장의 일정표에 근거해서 2013년 11월 6일 저녁 6시 반에 서울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찬을 나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또 같은 해 9월 4일과 5일에 김기춘 전 실장과 성완종 전 회장이 만난 기록이 있다라고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착각했던 것 같다. 내가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1월 6일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맹세코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1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어서야 과연 돈을 안 받았다라는 말의 진정성 또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또 이어지는 사면 기사 보면서 이 검찰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대략 감이 잡히게 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숨진 성완종 전 회장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에게도 이 금품이 전달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비리를 보게 되면은 여야가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딱딱 이렇게 그 5대5 비율을 맞춰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는지 비리가 있는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만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혹시 여당이 이 정도 되면은 야당이 또 이 정도는 또 돼줘야 뭔가 수사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여야 모두 나쁜 놈들이다라는 이런 결론. 이 결론의 혜택은 누가 더 입게 될까요? 여당이 입게 될까요? 야당이 입게 될까요? 여야 모두 다 나쁜 놈들이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이런 그냥 덮어놓고 모든 여야 정치 세력들 다 나쁘다라는 이런 정치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인식들, 이런 인식의 수혜자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정부 여당 아닙니까? 예. 검찰이 A4 용지 30장 분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완종 장부라는 겁니다. 액수, 시간, 장소가 겹쳤는데 야당 중진 7명에서 8명, 여당은 메모 속 8명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8대8 이렇다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성완종 자금 담당 임원을 검찰이 조사한다는 건데, 야당도 수사를 받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조선일보 사면을 보면은 이 성완종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이 됩니다. 이용기 비서실장이라는 인물이 거론됐네요. 키맨, 열쇠를 쥔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평소에 성완종 전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성완종의 지인은 이용기 실장이 다 안다. 성 회장이 없을 때는 이용기 씨가 회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회의에서 로비 장부를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치인의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먼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겠네요. 야당 정치인에게 뭔가 혐의가 확인되기 어렵다면은 이름만 잔뜩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다 똑같은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정치검찰이 말입니다. 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덮어보려 하는 이런 행태, 이 정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야를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오도하겠다. 성완종 씨가 누굽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난 사람들이 다 또 친박 계열이고 또 그들은 권력 실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돈을 뿌렸다. 이게 또 본인이 살아있을 때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여당 8, 야당 8, 여야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검찰의 이런 수사 방향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여지가 없었군요. 특검으로 가야 할 아주 명징한 이유가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논란의 또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 바로 경향신문과 JTBC의 절도 사건 시비입니다. 경향신문 신면을 보겠습니다. JTBC 취재진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던진 날 새벽에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경향신문이 지면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또 녹취 내용을 일부 공개해 왔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JTBC 취재팀이 입수했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경향신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이유, 특히 대부분의 분량을 공개해드린 이유는 또 다른 어떠한 녹취록에 대한 오해를 가능하면 불식시키고 또 지금까지 일부만 전해져 왔던 것에서 가능하면 그 전체적인 맥락이 담긴 전량을 말씀드림으로 해가지고 실체에 좀 더 접근해보자. 이건 시민의 알 권리와 또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분석을 통해서 그 남긴 얘기가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가 이런 뉴스룸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을 화면 자막과 함께 21분 정도 전했는데요. 그 시점에 성완종 전 회장의 장남 승훈 씨는 JTBC 보도국에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육성 공개를 원치 않는다.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유족의 동의가 없고 타 언론사의 취재 일지를 훔쳐서 보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러나 JTBC는 지금 방송 중단은 어렵다라면서 그대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사태 전말은 대략 뉴스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씨가 경향신문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녹취록 증거 능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그 파일을 넘겨라. 그렇다면은 그 파일을 증거 능력을 갖도록 하게 하겠다. 라고 하더니 그걸 받아서 처리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파일을 JTBC 기자에게도 넘겼습니다. JTBC는 이걸 그대로 보도한 것이죠. 손석희 앵커는 사과도 없이 입수 경위를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경향신문은 발끈하면서 관련한 소송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남의 회사 특종을 이렇게 절취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 같은데 말이죠. 예. 국민의 신망을 받는 앵커인 손석희 사장의 태도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어디까지 불거질지, 어디까지 파장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꼭 1년째였던 어제 전남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침 10시 세월호 사고 1주년 추모식이 열렸지만은 유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위령제 이후 희생자 가족들이 거의 떠나고 남아있던 10여 명도 행사 직전 모두 안산으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실종자 가족 7명은 아침 9시쯤 애들이 기다린다면서 낚싯배를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만 없었다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현장에 나타나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이 장면이 사실은 청와대로서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찍히기 위해서 이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이 유족들에게 신임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아람 사회부 기자의 눈 칼럼도 그러합니다. 깊은 골만 확인한
대통령의 팽목항행. 세월호 일주기 취재를 위해서 2주 동안 진도에 머물면서 만난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사고 1년이 되도록 단식하고 삭발하며 진상규명을 외칠 줄 몰랐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부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입장은 항상 가족들의 뜻과 평행선을 달려왔다라고 하소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특조위 활동을 세금 도둑으로 폄하하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유가족 주장에 대해서 지겹다고 했던 여론 상당 부분은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 깊은 감정의 골이 박 대통령의 깜짝 쇼 한 번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청와대 참모들은 유가족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셈인 것이죠.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 이게 현장에서 접하는 유가족들의 반응이란 겁니다. 청와대 참모 중 한 명이라도 팽목항에 미리 내려와서 유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더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유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볼썽사나운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안아람 기자의 시각입니다. 네, 오늘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